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에서 17번 긴 지문 가나로 나왔던 지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제재는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해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이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진리 적합성이라는 걸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적합성은 참과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원래 윤리학은 참하고 거짓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쪽이었다는 얘기지. 근데 그런 걸 갖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 그게 진리 적합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에이어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경험적 관찰에 의해서 검증되는 종합적 문장. 그러니까 분석적 문장이나 종합적 문장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게 에이어의 핵심이야. 에이어가 말하기를 분석적 문장이나 종합적 문장 때문에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분석적과 종합적 이걸 바탕으로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존의 논의를 수용을 했다. 선은 A다 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서술어인 A다. 이게 수러지 지금. 이게 주어고 수러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분석적이 되려면 얘가 상위고 얘가 하위야. 그래서 얘가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얘기지.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도덕 개념이므로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얘가 주장이고 얘가 이유지 지금. 왜?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둘 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치. 이런 도덕 문장이라는 건 분석적일 수도 않고 그 다음에 경험에 의해서 검증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그치. 종합적 문장인데 이것도 아니고 분석할 수 없다. 분석적 문장도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3문단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에이어는 주장을 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을 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시면 분석적 문장과 종합적 문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 도덕 문장은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대신에 이 도덕 문장은 뭘 갖는다?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는 있다는 거야.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지금 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래. 그에 따르면 이런 문장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수능에서 우리 수능 독서에서는 그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이런 것들은 주장을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거야.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또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 나왔죠? 첫 번째가 뭐? 표현적 용법. 두 번째가 뭐? 기술적 용법.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 이게 지금 도덕 문장이잖아.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그치?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해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지금 이쪽으로 얘기하면 표현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기술적 용법에 대해서 지금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라고 했잖아. 구분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겨. 근데 뭘 구분해야 되냐?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을 구분해야 돼. 만약 여기서 지금 예시를 드는 거야. 기술적 용법일 때는 이렇다. 근데 표현적 용법이라면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니다. A여에게는 도둑질이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요렇게 얘기했을 때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기술할 수가 없다.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그치, 이런 주장, 이게 급진적이면서도 선구적인 면이 있는 주장이라는 거야. A여의 주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1, 2, 3 문단은 가 지문은 A여에 대한 주장과 이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문단입니다. 그에 비해 나문단으로 가봅시다.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의는 이를 보여준다. P는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런 걸 정권 긍정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귀납과 연역이 있어. 논증에는 귀납은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예를 통해 이걸 통해 하나의 진리를, 이게 더 큰 거야. 그래서 이 사례를 종합해서 진리를 얻는 거야. 근데 연역은 반대야. 더 큰 게 나오고 거기서 분류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완전 다른 건데, 연역 논증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거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게 정권 긍정이야. 왜냐면 이 전제 일이 나왔을 때 이 앞에 나오는 건 전권이라 그래. 얘를 후권이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지금 긍정했죠. 그래서 정권 긍정이야. 근데 이 죽는다, 죽지 않는다로 나와버리면 후권을 부정하는 거 되겠지. 죽는다는데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정권 긍정과 후권 부정이 있어. 보세요. 얘가 정권이야. 얘가 후권이야. 후권을 부정해버리는 거야. 이런 게 후권 부정. 얘는 전권 긍정.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쌤이 어렵게 낸다면 요런 거랑 비교하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기본은 해놓자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인 이해는 해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정권 긍정식은 얘를 긍정해야 되겠지. P이다. 긍정하고 있죠. 이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Q이다가 반드시 된다는 뜻에서 타당하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이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귤은 맛있다처럼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지금 맛있다면이라고 조건이 돼버렸지. 그러면 귤에 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 그치, 잘 봐. 귤은 맛있다는 이거에 대해서 선호를 대놓고 표현해버렸어. 근데 얘는 이게 맛있다면이 된 거잖아. 그럼 얘는 선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선택의 문제가 지금 생기니까. 이건 정권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정권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서는 이게 정권이잖아. P이다가 정권 긍정이 되겠지. 그래서 P이면 Q이다의 P는 Q 이렇게 조건을 했을 때 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P이다에서 P는 뭐야? 무조건 P인 거야.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조건이 완수가 됐을 때 되는 것과 원래 그것인 것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런 지금 문제 제기를 했단 얘기야. 이 정권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한다. 그러므로 A여의 윤리학의 교내를 고수하려면 얘는 아까 뭐라 그랬어? 그치, 도덕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도덕 문장은 뭘 안 된다? 그치, 종합적 문장이나 분석적 문장은 안 되고, 왜? 이런 걸 통해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근데 뭐는 가능하다? 정서적 의미는 가능하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용법을 얘기했죠.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 그래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예를 부정해버리거나 또는 정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으로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지만 가능하다 라는 얘기죠.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지수는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이 되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문장이 판단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단독 진술을 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논리학자들이 비판한 거에 대해서 행크스가 자기 견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한 정권 긍정식은 타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타당하다.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예시로 이걸 이해시키고 있는 거야.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을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맥락에서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그치? 그러니까 이 귤이 맛있다는 건 그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즉,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글 같은 경우는 앞에서는 A어의 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도덕 문장과 관련해서 설명한 다음에 정권 긍정식을 가져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논리학자들의 비판을 얘기하고 행크스의 견해를 밝히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A어의 견해 이런 걸 정리해 놓고 그걸 외우시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네요. 1번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그치? 아까 이거 3문단에 나왔던 건데 보시면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했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표현적 용법으로도 가능하고 기술적 용법으로도 가능하다. 만일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그 말은 뭐야? 기술적 문장이라면이잖아.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문장이 돼버린다 라고 지금 여기에서 설명이 됐네. 두 번째,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이것도 방금 3문단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A어는 도덕 용어는 표현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다름이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했다. 이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 다음에 3번 주어와 수로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그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다. 분석적 문장이 뭐야?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서 검증되는 거잖아. 근데 A어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 어떤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어가 주어의 개념 속에 내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까? 수어가 내포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었잖아. 결국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주어와 서술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걔는 분석적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번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아니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가 아니라 사실을 기술하는지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지 이거에 따라 결정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틀렸네. 5번 도덕 문장에 진리 적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한 것으로 해석하는 데서 기인한다. 그치, 아까 A어가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법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도덕 용어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용어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견해에 따라서 본다면 사실을 기술한 것은 도덕 문장이 아니다 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5번도 맞는 문장이 되겠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A. 아까 이 부분이죠. 두 번째 문단 A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요거 뭐겠어? 판단적이지 않다? 판단적이지. 왜? 아까 마지막에서 조건문에 포함된 얘가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얘는 판단적이지 않다가 아니라 판단적이다고 해야겠지. 두 번째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했을 때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아니지. 단독일 때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을 때도 모두 가능했었지. 왜냐면 이게 단독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단독이든 아니든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거지.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조건문에 포함됐을 때 라는 얘기겠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아니죠. 지닌다 라고 해야 되겠지.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을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없다 라고 해야겠지. 그 다음에 5번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쵸, 이거 아까 이 문단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아까 A에서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짐으로 판단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그 문장은 단독이든 그렇지 않든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고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와 같이 화자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가능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3번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죠. 봅시다. 1번 전통적인 윤리학자 옳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적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까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걸 중시했었잖아. 근데 그에 비해서 A는 어땠어?
도덕 문장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기술할 수 없다고 했었지.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거였어. 그럼 결국 이렇게 봤을 때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도덕 문장이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기술할 수 있다고 본 거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보면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이 있다 라고 봤을 거라는 거지. 두 번째, A어는 옳지 않다. 도덕적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그치? 아까 뭐라 그랬어?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걸 기술할 수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두 번째,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데. 그랬더니 A어는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아까 A어가 뭐라 그랬어? 도덕 문장은 분석적 문장이거나 도덕 종합적 문장은 아니므로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 즉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권근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은 내용이 다르다. 이에 대해서 A는 옳다. 도덕 문장은 정권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 적합성을 아까 진리 적합성이 없다 얘기했었죠. 답은 4번. 이에 대해서 행크스는 옳지 않다. 단독으로 진술된 문장은 조건문의 일부로 사용된 때와 차이가 없다. 이거 아까 다 나왔던 얘기니까 뭐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되겠네요. 이 정도는. 그 다음에 4번 문제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설명이네요. 봅시다. 1번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정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요거 보시면 1문단에서 1, 2, 3문단에서 계속 A어랑 관련해서 얘기했던 건데 A어는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고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을 했었잖아. 또 정권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 해서 P와 P이다의 P 사이에 내용 차이가 생기므로 정권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정권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정권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겠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바로 되겠네. 2번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하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그치, 이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이라는 건 견해를 수용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었으니까. 3번 기억은 정권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에 기초한대. 그러니까 정권긍정식이 타당이 되려면 P이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에 모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의 차이가 생기지 않아야 되지. 그러니까 기억이 정권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이 일치해야 된다는 설명은 적절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4번 기억은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귤은 맛있다라는 문장이 있었잖아. 그게 개인의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이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돼버리면 여기서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P이면 Q이다와 P는 Q이다에서 P하고 P이다에서 P 사이에 내용 사이가 챙긴다는 건
도덕 문장뿐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지. 5번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론. 이거 행크스야. 행크스에 따르면 이거는 원래 발생할 수가 없지. 왜? 아까 말했던 그 두 문장 사이에 내용 차이가 없잖아. 둘 사이에 내용 차이가 생기는 것에서 비롯되는 게 기억이기 때문에 애당초 발생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5번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한다. 이게 지금 A어의 견해야. 도덕 문장. 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이게 태도라면 봉사는 옳다 이게 태도. 이 조건문의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이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왜? 아까 A어가 뭐라 했어?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 참 거짓이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와 자선은 옳다가 나타내는 태도를 지니면서 봉사는 옳다에 반대하는 것은 비일관적이다. 자선은 옳다면 봉사는 옳다. 자선은 옳다. 따라서 봉사는 옳다가 타당하다는 것은 이런 뜻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 이거 누구야? A입니다.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상충하는군. 아니죠. 상충하지 않겠지. 왜? A어는 뭐라 했어?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서 이 도덕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없다. 이 성격을 갖지 않는다 해서 진리 적합성이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고 이 태도들에는 참과 거짓이 없겠지. 그러니까 이건 상충한다. 아니죠. 상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답은 1번. 그래서 5번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될 수 있겠네. 그래서 이 문장이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 A어의 견해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우리가 표시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권 긍정식 두 번째 알아두셔야 되고 세 번째 일반 논리학자들의 견해, 그 다음에 A어의 윤리적, 이거는 아까 몇 번과 관련해서 1번과 관련해서 보셔야 되고 마지막 5번. 요 5가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우고 이해를 하셔야 문제를 풀 때 보통 이런 식으로 물을 수 있겠지. 기억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문장에서 판단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까 A어의 입장을 묻는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적용하는 문제를 낸다든지. 그래서 적용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저 5가지는 외우고 적용할 수 있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